네, 오늘 4부에서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등 의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협상 전망은 어떨지 한동대 박원권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렸고 오우엔 에스퍼 장관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네. 우리는 원칙적으로 가겠다. 원칙적인 입장이 어떤 것이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얘기한 거 보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에 조치한 일본에 대해서 군사 정보 공유하기 어렵다라는 지소미아. 거죠. 예. 원칙적 입장은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압박을 하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본이 한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이죠.를 시작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상대랑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이제 그게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미국은 이 문제를 굉장히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일본보다는 우리에게 더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압박할 수 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압박은 제가 지금 8월 달에 우리 정부가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에스퍼 장관이 딱 한 번 얘기를 했어요. 한국과 일본 둘 다 뭔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최근에 1, 2주 사이에 들어온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한결같이 이것은 한국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우리한테만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지소미아의 체결 과정에서 시작을 할 때 미국이 한국이랑 일본을 중재해서 했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2012년에 하려다가 실패했죠. 그때 밀실 야합이다 해갖고 깨졌고 대신에 2014년에 티사라고 해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을 맺고 2016년 그때도 밀실 그런 합의다 했는데 어쨌든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상황을 좀 아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당시에 그 한국 정부, 일본 정부,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정부였는데 둘 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일 간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 국민 여론과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것을 하자 해갖고 결국 된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요구.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가 담겨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는 왜 중재를 안 하냐.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미국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 한국과 일본의 지금 당연히 저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일본이 부당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 하는데 이걸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인 갈등 문제고 65년 조약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다.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한국 정부가 이제 지소미아는 안보의 문제 아닙니까? 경제 문제를 안보의 문제로 확대했다.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 인식을 하고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별개의 문제죠.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정부가 이건 좀 약간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소미아의 중단을 8월 달에 결정을 할 때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대다수의 국민이 그것에 반대한다. 지금도 나오면 5, 60%가 반대가 나오죠. 그랬더니 미국에서 친한파 인사들조차도 공개적으로 이런 중요한 안보의 문제를 여론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일본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한국이 철회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지소미아라는 게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의 어떤 전략적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체결도 미국이 압력을 넣은 거고. 깨졌는데 지금 다시 연장해라. 이것도 역시 미국의 압력이고. 그렇죠. 이런 거 봤을 때는 그 동맹이 과연 미국이 우리를 동맹국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당연한 질문이 되고요. 특히 이게 누구냐 때문이냐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동맹국 우호국한테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굽니다. 특히 독일이 가장 많이 당했는데요. 독일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포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정말 거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 3년 됐으니까 충분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본인의 재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 오디언스, 미국 국내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자기의 업적을 설명하고 선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대외 정책 운영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거. 그래서 동맹국과 우호국한테 비용과 책임을 증대시켜서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덜겠다.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고요. 동맹의 문제 있습니다. 뭐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 근데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의 동맹국이 지금 거의 같이 이렇게 받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죠. 그래요. 그 지소미아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소미아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네. 대신에 그 조건으로 방위비를 좀 깎는 그런 딜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지소미아가 방위 분담이랑 전 연계가 있다고 봅니다. 연계가 어떤 있다. 면에서 연계가 있냐면 예. 지소미아를 우리 정부가 8월 달에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미국 국무부랑 국방부는 굉장히 거칠게 반응을 보였죠.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제가 뭐 잘못 정말 짚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손익 계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지소미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모를 거예요. 근데 다만 주변에서 그 참모들이 얘기를 하겠죠. 이것은 뭔가 미국한테 불리한 것을 한국 정부가 결정한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는 아 그래? 그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한테 뭔가를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사업가 마인드. 네, 그렇죠. 뭐 여태까지의 모든 대외 정책을 그렇게 3년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사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용히 하고 있고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위 분담 뭐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부르고 있죠. 5배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든지 최대치를 받아내는데 지소미아를 한국이 폐기를 한다면 그거를 뭔가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저는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소미아가 폐기가 되면 방위 분담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국이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거 아니냐. 지소미아 건을 우리 정부가. 그게 맞다고 한다면은 지소미아를 철회를 결정했는데 다시 연장하는 것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우리 정부가. 쉽지 않죠. 그건 또 나라의 국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명확한 명분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지금 돌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명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아직은 저는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16일부터 19일 사이에 확대 아세안 국방장관 회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경도 장관 가고 에스퍼 장관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죠. 그렇게 와서 한 대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거는 제가 뭐 방법입니다만 일본이 먼저 우리를 암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철회하는 거죠.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여전히 자신들을 신뢰하고 유지됩니다. 그걸 이제 미국이 좀 중재 역할을 해줘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은 중요하다. 아니 그러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 규제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일단 안보 협력 차원으로 수출 규제를 한 거니까 그건 그 차후의 문제고 일단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대화로 풀어라 일단. 대화로 풀어. 그다음에 우리도 그러면 일본이 우리를 안보적으로 신뢰를 한다면 우리도 안보적으로 신뢰를 하면 지소미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은 생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면 좋죠. 최소한의 명분을 한국과 일본한테 준다면 우리가 조금 반발씩 물러날 수는 있었다. 뭐 그거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얼마만큼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중재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늘 좀 아쉬운 게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벌써 중재를 했죠. 근데 어쨌든 일본 측도 지소미아가 종료가 된다면은 본인들도 걱정거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뭐 미사일을 2발사니 1발사니 제대로 파악도 못했단 말이죠. 그 일본 측도 원하긴 원할 텐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거를. 뭐 일본은 오히려 더 자신들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스가 관방장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 꼭 받아서 우리는 필요하고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근데 한국과 일본이 저는 군사적으로 둘 다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쪽이 더 되느냐 뭐 그거는 따지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걸 폐기하겠다 하는데 일본은 계속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하는 거는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워낙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좀 얕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라고 지금 벗어나는 명분을 계속 만들어 온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하고 싶은데 한국이 깨려고 한다. 미국이 더 압력 넣어라 한국에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소미아를 폐기하면서 이거는 뭐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일본이 이런 얘기를 워싱턴에서 계속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결국 중국 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지소미아를 만약에 한국에 폐기하면 봐라 일본 사람들이 미국한테 결국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관심이 없고 결국 중국한테 가는 것이다. 그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우리한테 그런 소문을 내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카드는 한 장 있다니까 좀 두고 봅시다. 노력을 해야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네. 오늘 정경두 장관은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라고 네. 얘기했고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조금 더 부담해라라고 했다는데 네. 자 동의 가능한 수준과 조금 더 이게 과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일단 지금 1조 좀 넘는 돈인데 네.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6조쯤 되죠. 그렇죠. 차이가 갭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근데 뭐 에스퍼 장관이 조금 더라는 거에 방점을 찍는다면 예. 조금 더만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가 6배, 5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예. 근데 지금 50억 달러,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게 1조 389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10억 달러가 채 안 되는 거죠. 500%를 올리라는 얘기인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거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지금 굉장히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더불어서 50억 달러가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에 대해서도 외부에는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그렇죠.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깜깜한 상태에서 이 방위 분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미국 측이 우리한테 그렇게 50억 달러를 주더라도 그 돈 어차피 한국 국민한테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에브람스 우리 연합사 사령관도 얘기했고 에스퍼 장관도 얘기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네.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1조 389억 원은 정확하게 뭐 퍼센테이지는 계산해 봐야겠지만 90% 이상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맞거든요. 우리가 현금 지원을 거의 안 해요. 거의 다 현물 지원이고 현금 지원은 미군 군무원, 한국인 군무원들 임금으로 나가요. 그래서 90% 이상 돌아오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걸 50억 달러로 늘리면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돈이 남고 쌓이면 어떻게 미국으로 가지고 가요? 아니요. 그거는 지금 그것도 일부 문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도 미군이 우리가 준 방위 분담금을 다 못 써서 2월 되는 것들이 있어요. 쌓이고 있잖아요.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뭐 이자 문제도 지금 복잡한데 예. 그래서 지난번 9차 때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공정하게 하고 10차 때는 남는 거는 한국한테 다시 회수하는 예.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지금 이행은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야,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어쨌든 우리 입장은 조금 더 올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올려줄 수밖에 없죠. 워낙 왜냐하면 크게 요구하니까. 네, 이게 또 우리가 뭐랄까요 좀 공교롭게 걸렸다고 할까요? 미국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6월 정도까지 세계 검토를 했습니다. 이른바 글로벌 리뷰라는 걸 해갖고 기존의 방위 분담이랑 굉장히 다른 틀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500%가 올라갔는데 그 틀을 갖고 첫 번째 협상하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이에요. 일본이 내후년 3월 달에 끝납니다. 그들 협정이. 그러니까 내년부터 새롭게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상이 그들에 비하면 성공적으로 돼야 예. 그다음 거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 예. 그런 예. 생각의 셈법이 있는 거죠. 아까 여론조사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국민들 생각은 동결, 삭감 그러니까 네. 올려주면 안 된다가 대부분 생각입니다. 네. 대부분 생각인데 과연 어느 정도에서 결말이 날지 좀 더 지켜보고요. 또 하나 한미 연합 훈련에 관해서는 양국이 의견을 일치했다. 이거 뭐 연기입니까? 잠시 중단입니까? 뭐 어떤 얘기입니까? 뭐 그것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에스퍼 장관의 얘기하면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뭐 그걸 북한에서 지금 받아서 김영철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훈련 자체의 중단보다는 연합훈련, 공군 연합훈련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군 따로, 한국 공군 따로, 미군 공군 따로. 근데 그 규모를 축소하는 형태. 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형태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다음 달 중에 협상을 하자 북한 쪽 얘기했는데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협상을 하려면은 지금과 다르게 뭔가 갖고 와라. 아니면 못한다 또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이건 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이거는 참 지금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지금 방위 분담 지소미아 한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북미 협상도 뭐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스웨덴에서 북한이 요구한 게 생존권과 발전권 아닙니까? 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모든 제재를 다 해제하고 생존권 같은 경우에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연구 중단 그런 걸 다 포함한 거라고 제가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입장이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난 입장이 아니에요. 그거를 미국이 선제적으로 해야 그다음에 북한이 어떤 비핵화 지난번에 말했던 뭐 영변이 됐던 예. 그걸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협상이 안 되죠.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겠네요. 어렵다고 지금 뭐 제가 정말 틀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 부분은 현재까지 확인된 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또 금강산 개발에 남한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 미국하고는 대화의 어떤 장은 조금 열어놓고 남한하고는 닫아버리겠다 이 생각입니까? 뭐 그거는 4월 11일 날 김정은이 시정 연설을 하고 나서 밝힌 기본 입장에서 하나도 벗어난 게 없죠. 예. 지금 한국과의 입장에 어떤 접촉도 안 하겠다. 그게 기본 입장이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결국 뭐 중국 자본이든 러시아 자본이든 미국 자본이든 나중에 네. 미국과 잘 이야기가 돼서 협상이 잘 된다면 자본을 들어와야 발전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처럼 한국이 투자한 그 회사를 네. 이게 한국 자산인데 맞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철회해버리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북한을 신뢰하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겠느냐.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네. 이건 국제 규범의 문제고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의 문제가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2017년에 본격적인 그 경제 제재가 북한에 부과되기 전에 중국이 북한한테 투자한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투자한 게 1억 불이 안 넘어요. 예. 그러니까 1,200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 중국이 예. 안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같이 북한이 여러 가지로 보장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또 뭐 폐기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제 공신력이 더 떨어지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죠. 북한도 그런 것을 우려할 텐데요. 근데 그만큼 지금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서 이걸 다 철거할 수가 없잖아요. 예. 철거하기 위해서는 중장비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유엔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는 글쎄요. 지금 전반적으로 북한이 하고 있는 요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좀 많이 벗어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하기가 조금 싫어지긴 합니다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네.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또 ICBM에 막 쏘고 이런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혹시? 제가 정말 틀렸으면 좋겠는데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가 지금 새로운 길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얘기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변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연말 지나면 북한의 새로운 길은 사실상 ICBM과 핵실험의 재개죠. 우리 정부랑 지금 미국도 그걸 이른바 플랜 B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반도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냉전까지는 아니더라도 2017년의 긴장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좋아졌다가 다시 백하면 네. 그 2017년 긴장 상황보다 더 심해지지 않을까. 뭐 그때랑은 서로 다른 게 핵단추가 있다 이라든가. 뭐 얘기가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제 생각에 그전이랑 좀 달라서요. 북한이 뭔가 입장을 좀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제재가 계속 부각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옛날같이 북한을 품지 못하죠. 왜냐하면 중국도 미국한테 이 이슈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움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오래 나눴습니다만 결론은 참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네요. 예,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동대 박원근 교수였습니다.